왜냐하면 사실 먹는 거는 선생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정해진 양만큼 주고 먹을 것 자체를 시각적으로 아예 그냥 없애버리시는 거잖아요. 아가 눈에 안 보이게. 왜냐하면 보이기만. 근데 저는 그거 지금 연령에는 선생님들 지금부터 교육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사전에 보내해 주신 자료들, 설문지 제가 이제 다 취합을 해서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했을 때 이제 현장의 어려움, 고민거리들 제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배꼽 인사 올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푸른맘 아동심리상담센터 원장 전미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선생님들의 우리 아이들의 엄마인 지역사회 선생님들의 그 보람과 고단함을 또 함께 나누면서 요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연령별로 준비를 좀 해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선생님들 반을 이제 연령별로 제가 먼저 분류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일단요 선생님들 제가 영유아 보육 현장 가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 뭐 몇 가지 짚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발달 연령에 따른 이해예요. 네. 우리가 사실은 영유아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부분이 발달이 어른과는 다르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뭐 걷는 것도, 소근육을 쓰는 것도, 말을 하는 것도, 정서를 느끼고 표현하는 것도 사실은 발달적으로 성인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는 확실히 우리는 어른과 아이 그 이상으로 발달적으로 분명한 질적인 차이가 있는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게 될 거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보육 현장의 어떤 육아 전문가로서 보육교사가 자기 역량을 개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선순위로 아동 발달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이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현장에서 아이들을 해석하고 알맞은 보육교사의 역할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좀 함께 나누게 되고, 아이들의 연령에 따른 발달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주제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새싹 일반 선생님께서 영아인데 이제 계속 먹으려는 욕구가 강해서 늘 먹으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냐. 네, 새싹 일반 담임 선생님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선생님 저 좀 궁금해요. 계속 먹으려고 하는 아이가 지금 몇 개월인가요? 그래서 개월령으로 14개월이요? 선생님 주로 먹으려는 욕구가 강하다라는 거는 아이가 먹으면 안 되는 뭐 놀잇감이나 기타 사물들도 자꾸 입에다 넣어서 탐색하려고 한다는 걸까요? 그런 것도 있는데 보이는 모든 걸 먹으려고 해요. 먹는 음식이나 뭐 간식이나. 먹을 수 있는 거를 계속 다 먹으려고만 해요. 그럼 놀이할 때는 어때요 선생님? 아기가 어찌됐건 계속 먹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놀이 활동 하는 때에는 어때요? 그때도 먹을 걸 달라고 요구해요? 놀지 않고? 평상시에는 지금 톡톡이를 물고 있어서 놀이할 때는 안전한데 이제 보일 때, 먹을 게 보일 때, 그럴 때 계속 달라고 하거든요. 평소에 놀고 있을 때는 마스크 안에 쪽쪽이를 계속 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물을 입에 넣지는 않는다. 쪽쪽이를 물고 있으니. 쪽쪽이를 빼면 놀잇감을 입에 다 넣어요. 쪽쪽이를 빼면 입에 놀잇감을 넣어요. 그러면 놀이 때에는 쪽쪽이를 하고 있고 계속 먹으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다라는 거는 뭐 간식 때나 식사할 때 유달리 더 많이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먹는 걸 멈추지 않고? 네. 어떻게 지도해주고 계세요? 먹을 만큼 아이가 주고 먹는 걸 보이지 않는 곳에 놔둬요. 먹는 거를 보이지 않는 곳에 놔둬요? 선생님 근데 지금 보니까 놀이할 때는 쪽쪽이를 계속 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상 놀이를 할 때 아이가 놀잇감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촉감으로 다양하게 탐색해야 되는 거는 이미 쪽쪽이를 물고 있으니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
선생님의 근본적인 고민은 혹시 그 쪽쪽이를 뺐을 때에는 전혀 다른 형태의 활동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일까요? 왜냐하면 사실 먹는 거는 선생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정해진 양만큼 주고 먹을 것 자체를 시각적으로 아예 그냥 없애버리시는 거잖아요. 아가 눈에 안 보이게. 왜냐하면 보이기만 하면 달라고 하니까. 응. 근데 저는 그거 지금 연령에는 알맞은 방식이거든요. 자극을 노출시키면서 안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14개월이라는 연령을 고려했을 때에는 아가 시각적으로는 안 보인다. 그러면 찾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해진 양만큼 통제해서 제공해주고 먹을 거를 눈앞에서 없애는 환경적 통제 괜찮은 방법이에요. 다만 저는 여기서 먹으려고 하는 욕구라고 했을 때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게 구강에 대한 탐색이죠. 우리 영아다라고 하면 그죠? 그러니까 12개월 정도까지 아이들이 세상을 탐색하는, 탐구하는 방식이 요 구강 자극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구강기이다라고 저희가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안 되는 건데도 다 입에다가 넣어보려고 하잖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쪽쪽이를 계속 물고 있으면서 이 아이는 끊임없이 구강 자극을 계속 거기에 대한 욕구를 쪽쪽이를 통해서 해소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쪽쪽이를 뗀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이가 소근육이나 기타 시각 자극, 청각 자극, 내가 쓸 수 있는 오감, 구강 자극이 아닌 다른 자극을 통해서 놀잇감을 탐색하고 놀이 활동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쪽쪽이를 빼버린다라고 하면 놀이 활동이 잘 안 일어날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구강 자극에 대한 욕구 조절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쪽쪽이를 못 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 이 쪽쪽이에 대해서 어머님하고 얘기해 보셨어요? 아니 아직 결석하는 부분도 많았고 지금 이제 적응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지금 적응하고 있는데 그 쪽쪽이 마저 빼면은 아이가 불안해서 지금 차츰 줄이고 있어요. 네네네네. 선생님 저 너무 이해돼요. 이제 14개월에 아가가 또 만약에 원을 물론 3월부터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뭐 코로나나 다양한 이슈로 한동안 오다 말다 그죠?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적응하는 기간이 늘어나죠. 지금 4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아이가 상당히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는 쪽쪽이까지 갑자기 빼버리면 아이한테 너무 큰 시련이자 적응의 과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 주신 대로 아이가 원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주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쪽쪽이 그러니까 구강 탐색에 자꾸 집착하려고 하는 건 점진적으로 다른 감각의 탐색으로 전환시켜 주시고 분산시켜 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쪽쪽이는 이제 이별할 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쪽쪽이를 뗀다라는 거 그래서 구강 자극을 자꾸 탐색하려고 하는 아이가 이제 다른 형태의 감각으로 분산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는 반복적으로 빼줘야 되는 어른의 행위도 필요할 수 있고요. 동시에 가정에서 지원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집에서는 계속 물게 하는데 원에서만 빼라고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아이가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부모 상담 앞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가 개월이 이제는 입으로만 탐색을 하는 게 아니라 대근육이 발달해서 걸어 다닐 수 있다 혹은 기어 다닌다 라고 하면 사물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사물에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나의 손이나 혹은 다른 형태의 시각적 자극을 통해서 이제 아이가 놀잇감을 익숙하게 탐색하고 익혀가는 게 연령에 더 알맞은 발달인 거예요. 감각 자극인 거고. 그래서 이런 발달에 대한 특성들 이제 아가가 입으로만 잡고 빨고 만족감을 느끼는 거에서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라는 거를 설명을 좀 드리고 그래서 아가가 조금 힘들어할 수는 있지만 쪽쪽이를 우리가 점진적으로 분리시키는 거, 쪽쪽이 떼는 연습을 좀 가정과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어머님한테 얘기 드리면 어머님도 우리 아이가 이제 나이에 따라서 이별해야 될 게 있고 새로운 걸로 더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좀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선생님 아이의 기질도 좀 중요하기는 해요. 근데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적응하는 게 뭐 다소 불규칙하게 나온 것도 있지만 아이 자체도 적응력이 되게 낮은 아이다. 그리고 이 아이는 다소 불안이 높은 아이인 것 같다. 분리도 되게 두려워하고 깜짝깜짝 잘 놀래고 만약에 이런 이제 불안이 높은 기질의 아이다라고 하면은
자기를 달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불안 높은 아이들은. 이건 연령에 상관없이 다 똑같아요, 선생님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불안이 높으면 내가 나를 스스로 달래는 힘이 약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럼 자꾸 뭔가 의존하려고 해요. 근데 영아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쪽쪽쪽쪽 요 빠는 행위를 통해서 나를 달래려고 하는 거예요. 쪽쪽이 빠는 거 관찰해보면 놀래거나 마음이 불편하거나 불안이 올라오면 쪽쪽이 빠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져요. 그러다가 조금 편안해지면 쪽쪽이 빠는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좀 불안이 높은 기질이다 라고 한다면은 어린이집 적응을 충분히 한 다음에 쪽쪽이 떼는 걸로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결국 떼기는 해야 되지만 어떤 시기와 어떤 속도감으로 조절할 거냐는 아이의 기질을 조금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해보자 라는 걸 같이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새싹반 요 먹는 욕구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